일을 하지 않았죠. 보세요. 루시가 조이의 이름이 적힌 커피잔을 들고 있어요. 조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친구들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루시, 론다, 릴리는 조이의 집에 갔습니다. 조이는 침대에서 담요를 덮고 있었어요. 친구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유를 아시겠어요? 조이는 창문을 암막 커튼으로 가려뒀어요. 그리고 귀와 치아의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뱀파이어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릴리는 남아서 조이를 돌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한편 론다는 루시에게 자신의 숙모 베라를 만나러 가자고 했어요. 베라는 다양한 물약을 파는 마술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조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듣고 베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케이, 치유의 물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3가지 재료가 필요해. 첫 번째 재료는 이거야. 나를 만날 때 사람들은 빨간색을 보면 가고 녹색에서 멈춰. 재료를 추측할 수 있으시겠어요? 수박입니다. 두 번째 재료를 얻기 위해 베라는 론다와 루시를 자신의 체리 정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론다는 체리 8개, 루시는 13개, 베라는 14개를 골랐습니다. 이들은 모두 사과를 몇 개나 모았을까요? (0개요) 사과는 체리나무 정원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베라는 루시와 론다에게 3번째 재료에 대한 힌트를 주었습니다. 여기요, 이 친구들 좀 도와주시겠어요? 맨, 드래곤, 렛, 만드라고라입니다. 만드라고라는 마을에서 가장 으스스한 집 근처에서 자랐습니다. 베라는 루시와 론다에게 이 재료를 찾아 가게로 가져오라는 임무를 주었습니다. 론다가 정원을 뒤지는 동안 루시는 그 집을 더 자세히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지판스스으라는 이상한 이름이 적힌 간판을 보았어요. 그녀는 그 큰 문으로 들어가서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루시가 안으로 들어가자 그녀의 등 뒤에서 문이 쾅 닫혔습니다. 수많은 흡혈박쥐들이 그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루시는 미친 듯이 문을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녀의 문에 지판 으스스의 순서를 바꿔보세요 라고 쓰여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대답을 외쳤고 문이 열렸습니다. 루시는 뭐라고 외쳤을까요? 이곳의 진짜 이름은 으스스한 집이었습니다. 론다는 정원에서 3개의 뿌리 채소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오직 하나만이 만드라고라였어요. 론다가 어떤 채소를 골라야 하는지 알려주시겠어요? 만드라고라를 본 적이 없다고 하셔도 다른 식물들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건 당근이고 이건 순무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는 만드라고라일 거예요. 루시와 론다는 이 으스스한 집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풀 속에 숨겨진 덫을 밟아서 깊은 우물에 빠져버렸어요. 주위를 둘러보았더니 자유를 찾게 해줄 터널 3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터널에서는 불을 뿜는 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매우 화가 나 있고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두 번째 터널에는 블랙홀로 통하는 입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 터널 곳곳에는 거대한 선인장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선인장의 즙은 모든 사람에게 유독했어요. 루시와 론다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요? 세 번째요. 보세요. 이 선인장에는 가시가 없어요. 그리고 누구도 선인장 즙을 마시라고 강요하지 않을 거예요. 베라는 조이를 위해 물약을 만들었습니다. 루시와 론다는 이 약을 조이의 집에 가져갔어요. 조이의 방에 들어갔는데 방은 텅 비어 있었어요. 조이의 부모님은 릴리와 조이가 함께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님 둘 다 매우 이상한 구석이 있었어요. 론다는 이런 둘 다 흡혈귀로 변해버린 거야. 너무 늦기 전에 얘네를 찾아야 해 라고 말했어요. 조이 방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겠어요?
노트북을 보세요. 조이의 할머니를 만나러 가기 위해 라스베가스로 가는 기차표를 산 것 같아요. 루시와 론다는 기차에 탑승했습니다. 열차에는 이 다른 4명의 승객도 타고 있었어요. 이 승객 중 한 명은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누군지 알아맞혀 보시겠어요? 이 여자요. 카메라에 찍히지 않도록 머리 받침대 아래로 얼굴을 숨기고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기차가 터널을 통과할 때 불이 꺼져서 승객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불이 다시 켜졌을 때 승객 중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도와주세요! 누가 내 가방을 훔쳐갔어요! 루시는 즉시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알아냈습니다. 여러분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남자요. 의자 밑에 화장품이 놓여있고 창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는 가방의 내용물을 자신의 배낭에 넣고 나서 그 가방을 창문 밖으로 던진 거예요. 론다와 루시는 라스베가스에 도착해서 조이의 할머니가 살고 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잘못된 집을 찾아갔어요. 첫 번째 집에서는 이 할머니를 만났고 두 번째 집에서는 이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위험한 사람인지 아시겠어요? 두 번째 할머니는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할머니는 할로윈 파티를 준비 중입니다. 마침내 루시와 론다는 맞는 집을 찾았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조이의 할머니는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목에는 뱀파이어에게 물린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조이와 릴리가 튀어나왔어요. 두 사람 모두 얼굴이 창백하고 이가 날카롭고 귀도 뾰족한 모양이었어요. 이들은 친구들을 물려고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갑자기 론다는 웃기 시작하더니 장난치지 마, 그냥 놀리는 거지 라고 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거울이 조이와 릴리를 비추는데 두 사람이 반사되고 있네요. 진짜 뱀파이어가 된 게 아니라 그냥 할로윈 장난이에요. 조이는 뱀파이어 화장을 지우기 위해 샤워를 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샤워헤드에 물감을 부었고 물이 녹색으로 변했습니다. 조이는 루시, 론다, 릴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피오나는 베티에게 자신의 성에서 열리는 파티에 저녁상 올리는 걸 도와달라고 했어요. 이 파티에 얼마나 많은 마녀들이 왔는지 셀 수 있나요? 이 사진에는 마녀가 13명 있어요. 이건 마녀가 아니에요. 정원 허수아비예요. 베티는 저녁 식재료를 사기 위해 가게에 가야 했어요. 그녀는 살 것을 적기 시작했어요. 우유, 레몬주스, 계란, 버터, 오렌지, 베이킹소다, 캐슈 그리고 식초. 베티는 뭘 만들고 있었을까요? 맞췄나요? 베티는 쇼핑 목록을 만들고 있었어요. 베티는 마녀들에게 첫 식사를 대접했어요. 정확히 무엇인지 맞출 수 있겠나요? 정답은 양파링이에요. 두 번째 요리예요. 맞출 수 있겠나요? 블루베리예요. 이 요리는요, 뭘까요? 팝콘이에요. 여기 다음 거예요. 맞췄나요? 딸기 밀크쉐이크였어요. 피오나는 베티에게 사랑의 묘약을 요리하기 위해 말린 꽃을 갖고 오라고 해요. 피오나는 모든 재료를 그녀의 창고에 보관해요. 하지만 베티가 창고에 들어가자마자 문이 그녀의 등 뒤에서 잠겨버렸어요. 베티는 그곳을 찾아보고
오래된 가구와 골동품 거울을 발견했어요. 갑자기 문 3개를 봤는데 각각의 문 뒤에는 위험한 괴물이 있었어요. 첫 번째 괴물은 모든 생물을 돌로 바꿀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아주 화가 난 듯하 강해요. 그리고 세 번째 괴물은 독이 있는 이빨을 갖고 있어요. 베티가 올바른 문을 고르는 걸 도와줄 수 있나요? 베티는 첫 번째 문을 열고 괴물이 돌로 변하게 거울을 괴물에게 비춰야 해요. 그런 다음 첫 번째 문을 통해 탈출할 수 있어요. 베티는 폰을 들고 숲으로 달려갔어요. 꽤 어둡고 무서웠죠. 베티가 말벌 둥지를 밟았어요. 말벌이 사방에 있어요. 베티는 뭘 해야 할까요? 말벌을 쫓게 발을 흔들어야 할까요? 최대한 빨리 도망가야 하나요? 아니면 천천히 걸어야 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안전한 선택은 천천히 걷는 거예요. 발을 흔들고 뛰는 건 너무 위험해요. 말벌이 화나서 그녀를 쏠 거예요. 베티가 파티에 돌아왔어요. 하지만 불 근처에 있던 마녀 무리를 보았을 때 겁을 먹고 도망쳤어요. 왜죠? 난로 옆에 있는 이 여자는 유령이에요. 보이세요? 발이 없고 공중부양을 하고 있어요. 베티는 성에 숨기로 했어요. 경찰에 전화하고 싶었지만 폰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베티는 3명의 마녀에게 질문했어요. 조지나는 너가 감히? 난 텔레파시를 써. 폰과 기기는 패배자들을 위한 거야 라고 말했어요. 릴리아는 난 다른 마녀들과 밖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 이상한 걸 보거나 듣지 못했어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니나는 난 훔칠 필요가 없어. 난 언제든 얼마든지 돈을 만들어낼 수 있어 라고 했어요. 누가 거짓말하고 있나요? 조지나요. 그녀의 귀를 보세요. 이어폰을 끼고 있어요. 하지만 자기는 아무런 장치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었죠? 피오나는 베티가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들을 신문했다는 걸 알았을 때 아주 화가 났어요. 베티는 사과했어요. 피오나는 괜찮아, 여기 머물게 해줄게. 하지만 3가지 질문에 대답해야 해. 이게 첫 번째야. 난 여기 100만 년 동안 살아있어. 나이는 1개월을 넘은 적이 없어. 난 뭘까? 라고 말했어요. 맞췄나요? 정답은 달이에요. 여기 피오나의 두 번째 질문이에요. 난 성을 쌓고 산을 허물어. 난 어떤 사람들을 장님으로 만들지만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있게 도와주지. 난 뭘까? 정답은 모래예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난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다. 나는 살 수 있거나 키울 수 있다. 나는 칠해질 수 있거나 벌거벗을 수도 있고 둥글 수도 있고 네모날 수도 있다. 난 뭘까? 정답은 손톱이에요. 파티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니나가 회복되었을 때 에비는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둘은 동네에서 가장 으스스한 집을 발견했고 그 안에 들어가 보기로 했어요. 그건 큰 실수였어요. 둘이 안으로 들어가자 뒤에 있던 문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이제 3개의 문이 있어요. 첫 번째 문 뒤에는 좀비가 있어요. 두 번째 문 뒤에는 소름 끼치는 흡혈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 뒤에 화난 귀신이 있어요. 어느 문이 가장 안전할까요? 3번 문을 선택해야 합니다. 유령은 으스스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해를 끼칠 수는 없어요. 슬라임이 묻을 수는 있어요. 니나와 에비는 옆방으로 갔어요. 바깥으로 통하는 문이 열려 있었고 둘은 그 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늙은 마녀가 갑자기 튀어나와 소리쳤어요. 아직은 못 가. 내 수수께끼를 먼저 풀어야 해. 왜 이 단어는 이 순서로 되었을까? 니나와 에비는 이 수수께끼를 푸는데 실패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기 정답이 있어요. 이 단어들은 1, 2, 3, 4, 5와 운이 맞기 때문에 이 순서로 되어 있어요. 마녀는 니나와 에비를 지하실로 순간이동시켰어요. 하지만 둘은 포기하지 않고 세 개의 문을 또 찾았어요. 첫 번째 문 뒤의 방은 유독가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폐와 피부에 매우 해로워요. 두 번째 문 위에는 600kg의 무게가 달려 있어서 무엇이든 안으로 들어오면 그 위로 떨어질 거예요. 세 번째 문 뒤에는 배고픈 호랑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에비와 니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어느 문을 선택했을까요? 니나는 부추를 벗어서 두 번째 문 안으로 던졌어요. 무게가 부추 위로 떨어졌고 둘은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창문을 통해 탈출했어요. 불행하게도 둘은 마법의 숲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겨울이라서 날씨가 추웠어요. 한참을 헤매다가 세 개의 길을 발견했어요. 모두 위험해 보였어요. 왼쪽으로 가는 길을 택하면 배고픈 늑대들을 지나쳐야만 해요. 곧장 가면 늑대 인간들이 사는 마을을 지나쳐야 해요. 세 번째 길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살얼음으로 덮인 호수를 지나가야 합니다. 둘은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둘은 두 번째 길을 따라가야 해요. 하늘을 보세요. 초승달이 떴어요. 늑대 인간은 보름달이 뜨는 밤에만 위험해요. 니나와 에비는 무사히 집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둘이 없는 동안 누군가가 그들의 아파트를 털었어요.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3명의 이웃을 신문했어요. 제프가 말했어요. 저는 주말 내내 친구들과 낚시하러 갔어요. 홀리가 말했어요. 저는 집에서 나가지 않았어요. 주말 내내 벽에 페인트 칠을 했어요. 전 밝은 색을 좋아해요. 루시는 친구들과 집에서 노래방을 했지만 수상한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누가 거짓말을 하죠? 홀리예요. 그녀의 아파트 벽은 대부분 흰색이에요. 밝은 색으로 벽을 칠했다고 말했어요. 니나는 서점에 취직했어요. 첫 출근 날 바닥에서 빈티지 시계를 발견했어요. 세 사람이 와서 시계를 달라고 했어요. 케빈은 수년 전에 첫 월급을 받았을 때 그 시계를 샀다고 말했어요. 바이올렛은 그 시계를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다고 말했어요. 딜런은 말했어요. 이 시계는 아주 귀중해요. 아내가 5주년 선물로 준 거예요. 이 시계가 누구 소유인지 알 수 있나요? 바이올렛이에요. 손목이 제일 가늘어요. 그래서 추가로 구멍을 냈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시계가 너무 컸을 거예요. 에비는 제리와 데이트를 했어요. 제리가 에비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하지만 에비가 그의 아파트에 들어서자마자 제리는 사악한 마법사로 변했어요. 그는 에비를 놀리기로 결심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자유를 얻을 기회를 주겠어. 내일 아침 식사를 만들어. 제대로 요리를 하면 보내주겠어. 그렇지 않으면 여기 영원히 있게 될 거야. 다음날 아침 에비는 부엌에 가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잠시 눈을 돌린 사이 제리가 냄비에 소금 한 상자를 넣었어요. 하지만 에비가 아침 식사를 완성했을 때 제리는 에비를 보내줄 수밖에 없었어요. 에비는 어떤 요리를 했을까요? 삶은 달걀을 만들었어요. 에비는 새 직장을 구했어요. 철도 감독관을 돕는 일이었어요. 어느 날 큰 문제가 생겼어요. 더 빠른 기차가 더 느린 열차에게 다가가고 있었어요. 시간표에 따르면 느린 기차는 빠른 기차를 먼저 보내야 했어요. 에비는 보조철로를 이용하자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느린 기차에게는 너무 짧았어요. 에비는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다가 해결책을 찾았어요. 무엇을 알아냈을까요? 더 빠른 기차가 보조철로를 이용해야 해요. 이제 더 느린 기차는 뒤로 갈 수 있어요. 주철도가 비면 더 빠른 기차가 먼저 갈 수 있습니다. 에비는 이웃의 흡혈귀 가족이 이사왔다는 쪽지를 받았어요. 에비는 흡혈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찾고 싶었어요. 에비는 그 거리를 찾았어요. 거기에는 집이 3채 있었습니다. 어느 집이 수상해 보이나요?
발자국을 보세요. 좀 이상해요. 발자국은 집 A와 C로 통합니다. 그건 사람들이 이 집에 드나들고 있다는 의미예요. 집 B는 집으로 향하는 발자국만 있어요. 여기가 흡혈귀들의 집이 분명해요. 안 했을까요? 하루 종일 비가 오고 있지만 차의 밑부분이 말라 있으니 그날 아무도 차를 쓰지 않았단 뜻이죠. 국내 최고 외과 의사 중 한 명인 로버츠 박사가 보험회사에 가서 길거리에서 강도를 당했다고 했어요. 보조원은 로버츠 박사에게 강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지 물었어요. 의사는 강도가 재빨라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었다고 말했어요. 게다가 로버츠 박사는 시력이 아주 안 좋았기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보조원은 진행하기를 거부했고 로버츠 박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강도를 당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왜 로버츠 박사를 믿지 않았을까요? 로버츠 박사는 외과 의사예요. 외과 의사들은 보통 뛰어난 시력을 갖고 있어요. 그럼 고액 연봉의 외과 의사가 왜 보험금이 필요했을까요? 대래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웅장한 파티가 있었고 마을의 절반이 초대되었어요. 갑자기 건물 전체의 불이 몇 분 동안 꺼졌어요. 불이 다시 켜졌을 때 델량의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사라지고 없었죠. 주 용의자는 그녀의 먼 사촌인 실비아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화장실에서 화장을 고치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바빠서 불이 나간 줄도 몰랐다고 해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나요? 델? 아님 실비아? 건물 전체에 불이 나갔어요. 실비아가 화장을 고치고 있었다면 분명 뭔가 잘못된 걸 알아차렸을 거예요. 여기 어둡잖아. 평행우주에서는 즐기고 사탕 먹는 것만이 허용돼요. 아무도 그곳에선 책을 읽거나 공부하지 않죠. 렐린 부인은 클럽에서 긴 하루를 보낸 후 집에 돌아왔어요. 그녀의 세 딸들은 집에 있었어요. 그녀는 아이들에게 뭐 하고 있었냐고 물었죠. 한나는 새 보드게임을 사러 갔다가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하며 하루를 보냈다고 말했어요. 엘리는 수영장에서 반 친구들과 파티를 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에이바는 하루 종일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TV 프로그램을 주구장창 보고 있었다고 했어요. 렐린 부인은 자신의 딸 중 한 명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한나예요. 봐요. 그녀가 산 보드게임은 포장이 안 풀어져 있어요. 이걸 갖고 놀 수는 없었을 거예요. 4명의 친구들이 주말 동안 뉴욕시로 운전해 가고 있었어요. 차 안에 음악이 켜져 있었고 다들 기분이 좋았는데 운전자가 정신이 팔려 교통사고가 났어요. 경찰이 도착해 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는 누가 운전했는지 물었지만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경찰은 그 차를 검사했죠. 누가 운전하고 있었는지 아시겠어요? 봐요. 운전석에 가방이 걸려 있어요. 여자 건 게 확실해요. 일행 중에 여자는 한 명뿐이니 그녀가 운전자일 거예요. 밀러 부인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딸들에게 하루 종일 뭘 했는지 물었어요. 모두 외출 금지를 당해서 집을 나가거나 TV를 볼 수 없었거든요. 케일리는 집안일을 하고 있었고 저녁으로 먹을 피자 요리를 막 끝냈다고 했어요. 엘리는 위층에서 책을 읽었다고 했어요. 릴리스는 자신의 방 청소를 하는데 하루를 보냈다고 말했어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나요? 케일리예요. 이 피자를 자기가 직접 만들었다고 했는데 왜 쓰레기통에 피자 박스가 있죠? 피자를 주문하고 아마도 다른 뭔가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추운 가을날이었어요. 존스 씨는 집에서 차를 마시며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또 가끔 창밖을 엿보기도 했죠.
그곳에서 준표, 민수, 영호, 시우 4명의 10대들이 소풍을 가고 있었어요. 갑자기 공이 창문을 깨고 거실로 날아왔어요. 10대들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자백하고 싶지 않았죠. 저녁에 존스 씨는 쪽지를 받았어요. 하지만 안에는 물음표가 있었어요. 누가 창문을 깼는지 아시겠어요? 물음표가 힌트예요. 말 그대로 물음표를 뜻하죠. 그러니까 준표가 한 짓이 틀림없어요. 아델은 다락방의 스튜디오 바닥에서 친구 올리버를 발견했어요. 그녀는 경찰을 불렀어요. 온 경찰은 소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달라고 했어요. 아델은 올리버의 집을 지나가다 불이 켜져 있는 걸 발견했다고 말했어요. 창문에 다가가 안을 엿보고 바닥에 있는 글을 본 거죠. 그녀는 경찰을 부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해요. 경찰은 그녀를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도요? 맞아요. 이상하게 들리죠. 남자는 다락방에 있었어요. 아델은 창문으로 그를 볼 수 없었을 거예요. 키가 6m가 아니고서는 말이죠. 수요일에 고등학생인 레일라가 실종되었어요. 3명의 용의자가 있어요. 관리자 아담스 부인, 학교 요리사인 스미스 부인, 청소 부인 존스. 집과 물을 구할 수 있었죠. 어떻게 했을까요? 레오는 냉장고에 가서 음식을 좀 갖고 왔어요. 마그네틱 자물쇠가 있는 문이 잠겼다고 한 사람은 없어요. 마이크는 경주용 자동차 뒷좌석에서 일어났어요. 엔진이 굉음을 내고 있고 마이크의 얼굴에 바람이 불고 있어요. 운전대를 잡은 사람은 없고 절벽이 바로 앞에 있어요. 마이크의 손은 묶여있죠. 그는 주저하지 않고 차에서 뛰어내려 아스팔트 위에 착지해요. 놀랍게도 긁힌 자국도 하나 없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차는 움직이고 있지 않아요. 엔진만 돌고 있죠. 빅토리아는 자신의 집에 다가가요. 전구가 자동으로 켜지면서 그녀가 문으로 가는 길을 밝혀줘요. 빅토리아는 열쇠를 넣고 안으로 들어가요. 몇 시간 후 초인종이 울려요. 그녀는 문구멍을 통해 모자를 쓴 남자의 실루엣을 보게 되죠. 빅토리아는 문 여는 게 무서워요. 낯선 사람 때문이 아니라 이게 사람이 아니어서예요. 그녀는 왜 그렇게 생각하죠? 저도 센서가 작동하지 않았으니 밖에 물리적인 사람이 없어요. 사막의 가장자리에 거대한 비행기 경납고가 있어요. 조종사 타일러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천장 들보 근처에서 자고 있는 고양이를 발견해요. 타일러는 고양이를 구하기로 해요.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계단이나 다른 건 없어요. 타일러가 보이는 건 바닥에 있는 큰 물웅덩이 뿐이에요. 고양이는 어떻게 그곳에 갔죠? 그곳엔 각 얼음으로 된 피라미드가 있었어요. 고양이는 그 꼭대기로 올라가서 천장에까지 갔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음이 녹아서 웅덩이를 남겼어요. 마가렛, 레이첼 그리고 다이애나는 주말 계획을 공유하며 거리를 걷고 있어요. 그 소녀들은 돈이 많아 보여요. 하지만 그들 중 오직 한 명만이 많은 돈을 갖고 있죠. 누굴까요? 마가렛이요. 그녀의 가방에서 페라리 열쇠를 볼 수 있어요. 집을 나서던 중 샌디는 가방에서 선글라스를 꺼내려다 실수로 부러뜨렸어요. 이제 새 걸 사야 해요. 샌디는 택시를 불고 패션 부티크들이 있는 거리에 도착해요. 이 도시에서 가장 좋은 안경이라고 첫 번째 건물 간판이 주장하고 있네요. 세계 최고의 안경이라고 두 번째 부티크에 쓰여있네요. 세 번째 가게에 있는 글귀가 제일 멋져요. 샌디는 그곳으로 향하죠. 세 번째 가게엔 뭐라 적혀 있었을까요? 이 거리에서 가장 좋은 안경. 조니가 청소를 보고 있어요. 전기세 5만원, 물세 39,000원, 가방 7만원, 세폰 44만 8천원, 레스토랑 저녁 식사비 5만 2천원, 컴퓨터 58만 9천원, 비싼 호텔 객실비 63만 7천원. 그는 회사에서 97만 8천원의 보너스를 받았어요. 하지만 엄마를 위해 새 냉장고도 사야 하는데 가격이 79만 8천원이에요. 조는 곧 나서야 하는데 돈이 얼마나 필요할지 알고 싶어해요. 어떻게 빨리 계산할 수 있죠?
폰에 있는 계산기 앱을 써야 해요. 가장 간단한 답이 종종 정답이죠. 앤더슨 형사가 순종 강아지들이 사라진 사건을 조사하고 있어요. 그에겐 3명의 용의자 명단이 있죠. 그래서 그들을 만나러 갔어요. 첫 번째 용의자는 어린 소녀예요. 그녀는 전날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고 강아지 알레르기도 있다고 했어요. 두 번째 용의자는 나이든 노인이에요. 그는 지난 며칠 동안 집 밖에 나가지 않았다고 해요. 세 번째는 유명한 비디오 블로거예요. 그녀는 하루 종일 유튜브 영상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누가 거짓말하고 있나요? 첫 번째 여자요. 개 알레르기가 있다고 하는데 부엌에 그릇과 개사료가 있네요. 피터는 큰 보험회사에서 최고 경영자로 일해요. 오늘 그의 상사가 그에게 직원 3명을 해고하라고 했어요. 피터는 그런 식으로 그냥 사람을 자르고 싶지 않아서 테스트를 생각해냈죠. 그는 해고 후보 3인방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 왜 자신이 회사에 있어야 하는지 쓰라고 했어요. 첫 번째 직원은 회사가 1억 원을 버는데 자신이 도왔다고 했어요. 두 번째 남자는 자기가 10명의 신규 고객을 확보해 회사 이익을 2억 원을 증가시켰다고 보고했죠. 불법적인 계획을 이용해 세 번째 직원은 지난 분기에 3억 원을 벌었어요. 피터는 누굴 해고하고 또 누굴 남게 해야 할까요? 세 명 해고하라고 했잖아요. 기억나죠? 이 테스트는 무의미했어요. 마침내 기차가 역을 떠납니다. 차장이 표를 검사하기 시작해요. 2명의 승객인 미키와 아니아는 그에게 같은 좌석에 표 2장을 건네줍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좌석에는 한 승객만이 티켓을 살 수 있거든요. 첫 번째 표는 미키 존스의 것으로 좌석은 7B예요. 두 번째 티켓엔 아니아 로이라고 쓰여 있어요. 좌석은 7이 최고 점수를 받을 거예요. 학생들은 몇 시간 동안 글을 쓰고 있었죠. 하지만 한 소녀를 제외하고는 거의 아무도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어요. 그녀는 단어 몇 개로 구성된 에세이를 썼어요. 종이에 뭐라 썼을까요? 자고 있다면 이걸 읽을 수 없어요. 그나저나 잘 때 여러분도 이 팁을 쓸 수 있어요. 꿈에서 뭔가를 읽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 여러분이 자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선 폰을 보고 뭔가를 읽으려고 해보세요. 마을에 오래된 유령의 집이 있었어요. 지역 사람들은 그곳에 가는 걸 두려워했죠. 하지만 어느 날 3명의 소녀와 2명의 소년이 그곳을 확인하고 거기서 일어난 일이 뭐든 기록하기로 했죠. 무서운 건물에 접근했지만 롭이라는 한 남자가 들어가길 거부했어요. 그는 밖에서 친구들을 기다리겠다고 했어요. 나머지 일행은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롭은 긴장했어요. 몇 분 동안 그들을 기다린 후 그는 도움을 청하기 위해 둥가로 부를 준비가 됐어요. 하지만 이때 소녀 4명과 소년 1명이 모두 돌아왔어요. 롭은 집에 귀신이 있다는 걸 알고는 도망쳤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집에 3명의 소녀와 1명의 소년이 있었어요. 하지만 5명이 나왔어요. 소녀 하나는 귀신이에요. 롭은 그녀를 보고 도망친 거죠. 마이클은 손을 등 뒤로 잡고 인도를 걷고 있었어요. 차 한 대가 모퉁이를 돌며 나타나요. 그 순간 마이클은 큰 웅덩이 근처를 걷고 있어요. 운전자가 가속을 해요. 마이클에게 물을 다 튀게 할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속도를 줄이고 웅덩이 주변을 운전해 가요. 왜 마이클에게 물 세례를 주지 않았을까요? 마이클은 등 뒤로 벽돌을 짚고 가고 있었어요. 운전자는 마이클이 차를 향해 벽돌을 던질까봐 두려워 웅덩이를 피해갔던 거예요. 알렉산드라는 오래된 성 주변을 걷고 있어요. 벽에는 왕과 왕비의 주상화가 많이 걸려 있어요. 복도에는 촛불이 켜져 있어요. 알렉산드라는 여러 사람이 춤추고 있는 1층으로 내려가요. 그녀는 왠지 이전 세기로 여행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하지만 잠깐만요. 이건 전부 가짜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차렸을까요? 볼 구석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요. 또 저기 춤추는 소녀는 스마트워치를 손목에 차고 있네요. 보이죠? 아침이에요. 밥은 집을 나와 해변으로 가요. 해가 지평선 너머로 살짝 보여요. 바다는 고요하고 바람은 없어요. 밥은 모래 위에 앉아 눈을 감고 명상을 시작해요. 몇몇 사람들이 같이 명상하기 위해 밥에게 다가와 옆에 앉아요. 밥이 눈을 뜨고 그들을 보고 이 사람들에게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아요. 근데 그게 뭐죠? 밥을 좀 보세요. 그리고 이제 저 사람들이 어떻게 앉아있는지 보세요. 모래에 안 닿았어요. 몸이 땅에서 몇 센티미터 위에 있어요. 그럼 이제 정답을 몇 개 맞췄는지 확인해 봅시다. 0에서 3점. 속상해하지 마세요. 모든 곳에서 뭘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가끔은 직감을 믿으면 돼요.
4에서 7점. 연습 더 하세요. 수수께끼도 더요. 논리적인 과제도 더. 그리고 다음엔 분명히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8에서 11점. 나쁘지 않지만 가끔은 부주의했을 거예요. 12에서 15점. 아무도 여러분을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은 항상 진실을 알아내죠. 잘하지만 아직 최고는 아니에요. 16점. 여러분은 수수께끼의 왕이에요. 항상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죠. 또한 직관력이 굉장해요.